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22번째 이야기. 빨리 일어나 선진의 유업을 받드십시오. 강동의 맹장이었던 손견의 아들 손책은 어느덧 21살의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책의 용기와 힘은 손견보다 뛰어날 정도였습니다. 원술은 자신의 사주로 죽은 손견의 아들 손책을 동정하여 곁에 두고 회의교의로 삼았습니다. 원술은 손견의 도움으로 남영을 근거지로 삼은 후 손견의 땅이었던 강동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경가의 후계자였던 손책이라 사냥은 물론 무예 전반에서 아버지 손견을 뛰어넘는 실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지내서는 안 됩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은 손공을 우유부단하게 만듭니다. 아버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00번, 1000번 옳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길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손공의 숙부 중 곤경에 처한 분이 계시지요. 단양의 태수였던 외숙부호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공은 지금 단양 땅을 잃고 몰락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외숙부를 구해드린다며 군사를 빌려달라면 원술도 마다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빨리 일어나 선친의 유업을 받드십시오. 원술의 모사인 여범은 연암 세양 땅 사람으로 자는 자영이라고 했으며 손책과 함께 원술에게 투신해 왔습니다. 원술이 쉽게 군사를 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작정이십니까? 선친께서 주신 전국 옥새가 있습니다. 옥새를 맡기고 군사를 빌릴 생각입니다. 옥새까지 맡기면서 청하니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 군사 3000과 말 500피를 내주겠다. 고가를 평정한 뒤 돌아오도록 하여라. 옥새는 소중히 맡아두겠다. 옥새를 맡아 주신다니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벼슬로는 대군을 지휘하기에 어려우니 절 중교 위에 진구장군으로 삼을 것이다. 대군을 이끌고 출발하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출정을 한 손책에게 정부와 황계, 한당이 같이 가겠다며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정부와 황계, 한당은 손견 때부터 그들 부자를 섬겼고 손책이 떠돌던 시절에도 곁을 떠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 접니다. 자네는 주유가 아닌가? 이곳에는 어떻게 왔는가? 형님께서 강동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늦을까 도바심을 내었는데 안심입니다. 주요는 여강서성 사람으로 자는 공군이며 손책과는 중마고우일 뿐 아니라 형제의 의를 맺은 사이였습니다. 손책은 주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였습니다. 형님께서는 망류를 구하셨습니까? 아직 일세. 어디 좋은 분 계신가? 그렇다면 먼저 강동의 장소와 장경이라는 현인을 망료로 맞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막막, 동료료, 망료란 사령관을 도와 군대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강동에 도착한 손책은 먼저 장소를 찾아가 장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뒤로 장경을 찾아가 예를 다하여 망료로 맞아들였습니다. 손책은 장소를 묵은 중랑장에 장경을 참모 정의교의로 삼아 영맹스런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손책은 외숙부 오경을 괴롭힌 양주저사 유부터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감히 손책의 목을 가져다 줄 장군 없는가? 제가 우저의 진을 쳐 손책이 얼씬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양자강을 끼고 뒤로는 산악을 등진 우저야말로 최상의 요충지가 아니겠습니까? 우저의 요새에 들어간 장영은 저각이라는 곳에 군량을 비축해 놓고 손책을 기다렸습니다. 장영과의 전투에서 손책은 성 안에서 불을 질러 도와준 장은과 쥐태 덕분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장은과 쥐태는 손책의 부하가 되어 거전교이라는 직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손책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항복한 장영의 군사까지 더해져 사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후한 광무제를 모신 사당이 있다고 하던데 그 사당이 남아있는가? 산에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나를 그곳으로 안내하시오. 제를 올릴 터이니. 지금은 산 남쪽에 유호가 본진을 치고 있습니다.
복병을 만날 위험이 큽니다. 다음 날 손책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수 10여 명만을 거느리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손책으로 보이는 장군과 10여 명의 병사가 산중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를 유인하려는 계략임에 틀림없다. 경솔하게 움직일 수는 없는 법. 아닙니다. 이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가서 손책을 잡아오겠습니다. 제사를 끝내고 내려오던 손책은 태사자와 마주쳐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손책과 태사자는 100합이 넘게 싸웠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효는 태사자가 손책과 대등하게 싸우고 있다는 군졸의 보고를 받고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손책을 생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손책의 부하들이 가세하자 싸움은 격렬해져 갔습니다. 주유는 손책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500의 군사를 이끌고 손책을 찾아 나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져 양군은 군사를 물리고 철수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대결을 시작하려는 태사자에게 후퇴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후퇴하라니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지금 주유가 진물한 놈과 함께 고가를 점령했다 하옵니다. 급히 돌아오시라는 주공의 명입니다. 이럴 수가. 본성이 함락되다니. 근거지인 고가를 잃고 당황한 유효는 부하 선례가 있는 말릉성까지 후퇴하였습니다. 태사자 역시 혼자 힘으로는 손책을 당할 수가 없어 경연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유효를 크게 이긴 손책은 군사를 돌려 고가로 갔습니다. 그때 말릉성에 있던 유효가 우저를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책은 진무에게 말릉성을 맡겨둔 채 우저로 군사를 몰아갔습니다. 손책과의 대결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 유효는 형주의 유피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날 손책이 뵌 적만 해도 10,000명이 넘고 유효의 군사 대부분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제 손책은 선례가 지키고 있는 말릉성으로 공격해 갔습니다. 말릉성 앞에서 항복을 권유하던 손책은 선례가 쏜 화살에 맞게 됩니다. 손책이 화살에 맞은 다음 날 손책의 진영에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장군의 화살에 손책이 급소를 맞고는 죽었다 하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 화살을 맞고 살아남은 자는 없었지. 적군 몇 명이 관을 떼매고 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 장사를 지낼 예정이라 하옵니다. 오늘 밤 급습을 하자. 손책이 없는 병졸들이야말로 식은 죽 먹기보다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설레는 장영과 진행을 선두로 손책의 장례 행례를 급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책의 계책이었으며 손책은 손쉽게 장영과 진행을 물리칩니다. 손책은 장영과 진행을 물리친 후 말릉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주유가 손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의 주인이었던 설레는 죽은 뒤였습니다. 손책이 군서들을 단속해 질서를 회복하니 백성들이 손책을 칭송하며 따랐습니다. 그 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소표왕 또는 강동의 솔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강동을 거의 평정한 손책이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태사자였습니다. 태사자가 있는 경연성을 함락시킬 좋은 수가 없을까? 적은 병력이지만 죽기를 각오한 군사들입니다. 정면 공격보다는 숨어들어 불을 지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오. 하지만 난 태사자라는 장수가 탐이 나오. 안에 불을 놓음과 동시에 서남북 세 방향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취약한 동쪽으로 태사자가 나올 테고 동쪽에는 습지와 웅덩이가 많으니 매복해 있다가 사로잡는 것입니다. 진무와 부하들은 나무와 기름 먹인 헝겊풀 등에 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 여기저기에 불을 놓았습니다. 사방에서 적군의 함성이 들려오자 태사자의 군사들은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진무의 계측대로 동쪽으로 탈출했다 습지에서 태사자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전쟁에서 진 것은 그대 때문이 아니라 유효 때문이오. 공은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것뿐이오. 나는 공과 싸워본 후 공이 참된 대장부라고 믿게 되었소. 함께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하오. 소인을 거두어 주신다면 온 힘을 쏟아 장군을 보필하겠습니다. 유효에 휘하였던 뛰어난 장수와 군사들이 주인을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쩌자는 말이오. 저에게 사흘의 시간을 준다면 무리를 달래어 군사 3,000을 모아오겠습니다. 그거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요. 그 길로 태사자는 말을 타고 손책의 진을 떠났습니다.
퇴사자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수하들의 우려와 달리 퇴사자는 손책에 믿음대로 약속한 시간에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강동은 손책의 세력하에 평정되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지고 그 수도 수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손책은 가솔대를 데려와 선성에 머물게 하고 동생 손권과 주태에게 선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군을 공격하기 위해 출정했습니다. 오성의 엄백호는 손책에게 강동 땅을 반씩 나누자고 동생 엄매를 보내지만 손책은 불같이 화를 내고 엄매를 죽여버립니다. 엄백호는 들고 온 아우의 머리를 보고 두려움에 떨며 오성을 버리고 회계태수 왕랑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어린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군사를 내어 엄백호를 도와야겠다. 엄백호를 돕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손책에게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럼 손책이 와도 모른 척하란 말이냐? 손책과 화친을 맺으십시오. 손책은 백성을 편안케 하고 민심을 헤아릴 줄 알며 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왕랑은 우번의 충원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 엄백호를 맞았습니다. 왕랑과 엄백호는 사는 면에 산기슭에 군사를 풀어진을 치고 손책과 대치했습니다. 그러나 손책의 군대의 상대가 되지 못한 왕랑은 회계성을 도망가 꼼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며칠간 맹공을 퍼부었지만 왕랑과 엄백호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있어. 군량미도 떨어질 텐데 좋은 계략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회계 군량미 태반은 멀지 않은 사독에 저장해 두고 있다니 그곳을 치면 군량미도 얻고 회계성의 군사들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걸세. 숙부님의 말씀이 묘안이십니다. 사독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왕랑은 틀림없이 군사를 이끌고 나올 것입니다. 그때 군사를 매복시켜 기습을 하면 크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계획과 채비가 갖추어졌으니 회계성은 내 손안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로군. 손책이 남쪽으로 이동했다 하옵니다. 남쪽이라 놈들은 사독을 치러 간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쫓으면 저도 곧 뒤따르겠습니다. 사독은 군량미를 보관해 둔 곳이요. 그곳이 점령당하면 끝장이요. 주운을 데리고 먼저 적군의 뒤를 쫓으시오. 날이 밝으면 적진의 동태를 살피고 나도 뒤따르겠소. 손책의 계략대로 사독을 구하기 성을 나온 엄백호와 왕랑은 손책의 군사들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엄백호의 군사들 대부분 손책에게 항복했고 엄백호는 겨우 목숨을 건져 여왕으로 도망갔습니다. 날이 밝아 속은 줄 안 왕랑도 구사일생 몸만 달아남으로써 드디어 손책은 회계성에 입성하였습니다. 다음 날 동습이라는 장수가 찾아와 손책에게 엄백호의 목을 바쳤습니다. 손책은 숙부 손정에게 회계성을 맡긴 후 군사를 거두어 강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손권과 주태가 선성을 지키던 어느 날 손책이 없는 틈을 타서 산적대가 패잔병들과 손잡고 쳐들어왔습니다. 주태의 활약으로 손권은 간신히 선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손책은 강동으로 돌아왔으나 주태가 중상을 입어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을 보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주태가 저렇게 위독한데 명이나 명약이 없겠소? 제가 회계에 있을 때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우번이 명의를 데려와 치료해 주었는데 보름 만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우번이 당도하자 손책은 예로서 우번을 맞았습니다. 주태라는 장군이 창에 맞아 목숨이 위급한데 공께서 명의를 알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명의를 찾아 곧 데려오겠습니다. 도대체 그 명의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화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하더군요. 귀신, 신, 의원의. 신이란 귀신같이 병을 잘 고치는 의원을 말합니다. 신의로 추앙받고 있는 화태는 마취약을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외과의학의 시조입니다. 주태는 한 달 후 씻은 듯이 나았고 손책은 화타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주태가 회복되자 손책은 선성으로 가서 강남 일대 산적을 섬멸했습니다. 이로써 강남 지역은 손책에 의해 평온을 되찾았고 손책의 기반은 확고해졌습니다. 23번째 이야기. 엽보가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소로 이어집니다.